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K방산의 유럽 현지화 전략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 존재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뭐랄까 현지 생산이나 협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뚜렷해요. 왜 이런 변화가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안보 지형이 확 바뀌었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서 국방 예산도 엄청 늘고 있고 네이토 중심으로 방위력 증강 이게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고요. 이런 상황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분명 기회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게 기회인데, 근데 중요한 변수가 또 있어요. 바로 유럽연합, EU의 정책입니다. 아, EU 정책이요? 네, 그 유럽 방위산업 전략, EDS라고 부르죠? 이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는 방위 장비 조달의 상당 부분을 EU 영내에서 해결하겠다. 자기들끼리 하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투자액의 최소 50%는 무조건 영내 생산품에 쓰겠다. 이런 목표를 아주 명확히 했어요. 이게 그냥 권장 사항이 아니라 유럽 방산 공급망을 자기들, 그러니까 영내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허허, 그렇군요. 결국 유럽 시장에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이제 현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아, 유럽 스스로 방산 역량을 키우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군요. 그럼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도전일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요? 네, 폴란드에 그 약 6천억 원 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죠. 현지 기업 WB그룹하고 합작법인을 세워서요. 6천억 원이요. 와. 네, 그 다연장 로켓 천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유도판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아, 천무 유도탄까지 현지에서. 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폴란드를 이제 거점 삼아서 다른 유럽 국가로 확장까지 염두에 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폴란드가 일종의 교두보가 되는 거군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있나요? 네, 루마니아에서도 그 K9 자주포하고 K10 탄약 운반차 관련 계약이 거의 임박했는데요. 이것도 2027년부터는 현지 생산을 통해서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루마니아도 현지 생산이군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고요. 한국이랑 루마니아 대학 간에 협력을 해요. 아, 대학 가네요. 네. 그래서 현지 인력 양성하고 R&D까지 같이 추진한다는 거예요. 생산뿐 아니라 인력, 네. 기술까지. 네. 심지어는 그 K9의 강력한 경쟁자잖아요. 독일 PH2000 자주포? 그걸 만드는 제작사랑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와, 경쟁사랑도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이게 경쟁을 넘어서서 아예 현지 생태계에 편입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K2 전차 수출한 현대로템은 어떤가요? 거기도 폴란드랑 2차 계약 물량부터는 현지 생산분, 그 폴란드형 K2 전차 이걸 포함하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예요. 폴란드 2차 계약분부터 K2PL, 그러니까 폴란드형 K2를 현지에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루마니아에는 아예 현지 조립 생산 방식을 제한하면서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단순히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파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기술이랑 생산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현지 파트너랑 같이 성장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만들고 현지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메시지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FA50 경공격기 사례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것도 폴란드 수출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죠. 네, KAI 역시 폴란드 수출 물량에 대해서 현재 부품 생산하고 최종 조립 비중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근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폴란드 현지의 FA50 유지보수 정비, 그 MRO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에요. MRO 센터요? 아, 그거 구매국 입장에서는 정말 솔깃한 제안이겠는데요. 항공기 가동률 높이고 운용 비용 줄이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어쩌면 단순 정비센터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뭐 장기적인 기술 협력 관계를 만드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MRO 센터는 그냥 판매 후 서비스 제공 이걸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부품 공급하고 기술 지원하고 또 교육 훈련까지 하면서 구매국과의 관계를 훨씬 더 공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현지화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종합적이네요. 우리 방산업체들이 유럽의 그 역내 생산 우선 정책, 이 높은 파고를 넘으려고 생산시설 건설하고 합작법인 만들고 기술 이전하고 인력 양성하고 MRO 센터까지 정말 다각적인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군요. 그냥 판매자가 아니라 현재 파트너가 되겠다. 거의 이런 선언처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유럽 방위산업 생태계의 일원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장기적인 포석이죠. 하지만 뭐 이 과정이 순탄하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기존 유럽의 그 강력한 방산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만치 않죠. 네, 그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걸 어떻게 단순 경쟁을 넘어서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냥 하청 기지가 되는 게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K방산의 유럽 공략이 정말 단순 수출을 넘어서 현지화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전략적인 변화가 좀 흥미롭게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해외 현지화를 하고 또 핵심 기술까지 공유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우리 국내 방위산업 기반이나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죠. 혹시 이게 뭐 기술 유출이나 나중에 역수입 같은 부메랑 효과로 돌아오진 않을지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시하면서 좀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